भारत की धरती हजारों की ध्वनि भाषाएं नाचती एक हो जाती है हिंदी तमिल बंगाली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파고드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복잡한 언어 지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공식적인 국어는 없는데 언어가 주 경계를 나눌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나라죠.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언어 문제가 인도의 정체성, 정치, 또 사회랑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인도는 말씀하신 대로 국어는 없지만 헌법상 공용어만 해도 22개나 되고 실제로 쓰이는 공식 언어는 121개, 아예 모국어는 270개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언어의 만화경 같은 곳이죠. 연방 차원에서는 힌디어와 영어가 이제 공식 언어 역할을 하고요. 힌디어 사용자가 5억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국어가 없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독립 초기에 특정 언어를 딱 국어로 지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엄청난 분열, 그걸 피하려고 했던 거죠. 뭐랄까 의도적인 타협이었어요. 힌디어 사용자가 물론 5억 넘게 가장 많긴 하지만 이걸 강제하면 비힌디어권에서 엄청 반발했을 겁니다. 그만큼 인도의 언어 다양성이 크니까 이걸 인정하고 통합과 또 지역 자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단순히 통합의 도구만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의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군요. 특히 그 힌디어하고 우르두어 관계에 대한 자료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통 종교랑 연결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인도 대법원은 완전 다른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법원은 두 언어가 사용하는 문자, 그러니까 데바나가리 문자랑 나스탈리크 문자, 이건 다르더라도 문법이나 구문은 근본적으로 같은 언어다 이렇게 명시했어요. 이걸 종교적인 분리랑 연결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일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고요. 사실 핵심은 언어 그 자체보다는 언어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 특히 그 식민 통치 시기에 일부러 분열을 조장했던 역사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언어가 실제 행정구역까지 바꾼 사례도 있잖아요. 1950년 주 재편법, 텔루구어 사용자들을 위해서 안드라프라데시 주가 생겨난 것처럼 그야말로 언어 경계가 곧 주 경계가 된 건데요. 네, 그 법안이 언어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보면 언어에 기반한 지역주의나 정체성 정치를 더 강하게 만든 측면도 있어요. 특히 1965년에 타밀나두에서 했었던 대규모 반힌디어 시위, 이건 그냥 언어 갈등이 아니었고요. 주 정부가 교체되고 결국 영어가 힌디어와 함께 무기한 공식 언어로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아주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와, 그 여파가 진짜 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타밀나두는 타밀어 영어 이중언어 정책을 쓰고 있고, 최근에도 국가교육정책, NEP 2020 관련해서 논쟁이 있을 때 보면 언어 문제가 계속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이게 결국 언어 문제가 교육이나 사회-경제적 기회 접근성 이런 거랑 다 연결된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언어 능력이 사회-경제적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도 영어, 그러니까 인디언 잉글리시의 역할과 위상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도 영어. 그거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 보니까 예를 들어 What is your good name? 이게 원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인데 힌디어를 직역한 거라면서요? 또 I am understanding it처럼 현재 진행형을 좀 많이 쓴다거나 강조하려고 문장 끝에 only를 붙이는 거? We meet today, only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라크가 10만, 크로르가 1000만 이런 인도식 숫자 단위 쓰는 것도 재밌었어요. 네, 인도 영어는 분명 영국 식민 지배의 유산이긴 하지만 이제는 인도 안에서 다양한 언어 집단들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 언어, 링크 랭귀지 역할을 해요. 교육이나 비즈니스, 행정 여러 분야에서 거의 필수적이죠. 근데 또 동시에 이 영어 구사 능력이 새로운 사회 경제적 경계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쓰는 엘리트 계층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 언어 사용자들 간의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그런 이중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인도의 언어라는 게 참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하면서 영어가 그런 것처럼요. 동시에 정체성 정치라든지 시위 같은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되게 복잡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식민시대 유산 또 정치적인 어떤 선택들, 지역의 열망 같은 것들이 다 얽혀서 지금의 이런 다층적인 언어 환경을 만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도의 사례는 정말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서요. 한 개인 그리고 한 사회의 정체성, 정치 지형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에까지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언어적 다양성을 관리하고 또 과거의 유산과 씨름해야 하는 전 세계 많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언어가 교육, 취업 기회, 심지어는 뭐 정부 앱 접근성 같은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미래의 기술 발전은 인도처럼 이렇게 언어적으로 복잡한 사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격차를 더 벌리게 될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